네, 1월 2일 잠금해제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첫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든든한 대응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잠금해제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올해는 좀 좋은 기운이 우리 증시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좋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올해 처음으로 열어볼 종목 바로 잠금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클로봇입니다. 사실 로봇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지대한 상황인데 저희 작년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서 정말 큰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클로봇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어떤 관점으로 잡아주셨을까요? 제가 2024년도 12월 말쯤에 네.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자료 하나를 제가 네. 발견을 했는데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그쵸. 현대차가 지분을 한 80% 가지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한 로봇인가 사람이 네. 뒤돌아서 이렇게 덤블링을 하더라고요. 야, 저 덤블링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만 그게 이제 로봇이었던 거죠. 네. 야,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제조업에서 네. 뭐 조립만 하거나 이런 단순 작업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시대가 2025년도에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12월 23일 날 중국의 서비스 로봇 업체였죠. 푸드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를 딱 발표를 합니다. 푸드 D9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데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뭐 외식이나 호텔 쪽에서 서비스용 로봇을 하다가 11월 달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5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이렇게 딱 발표를 딱 했는데 이 로봇이 10가지의 기능을 하더라고요. 뭐 쪼이기도 있고 뭐 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한 30kg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당장 산업에 투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서비스업 로봇을 하는 중국의 푸드 로보틱스가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불과 이제 올해부터 양산을 할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로 12월 달에 대만에서 이 12차 국가과학기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TSMC 회장인 웨이저자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만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2025년도는 로봇과 드론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이 키워드를 딱 집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테마가 무엇인지 이렇게 딱 했는데 테마가 테마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추세로 이어지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가깝게는 지금 CES 2025, CES 2025가 7일부터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했어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AI 다음에 그 트렌드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만 단연코 로보틱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로봇의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개화가 하는 게 이러한 저희가 이제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LLM이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LAM이라고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하나의 큰 트렌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준비를 하면 그 라지 액션 모델에는 분명히 이제 액션을 통해서 AI하고 접목을 한 이런 휴머노이드 시대가
개화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를 뒤이어서 로봇과 드론의 시대가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클로봇이 얼마나 더 강한 힘을 낼지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국내 부품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국내 수혜주로 꼽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클로봇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네, 업체거든요. 그러게요. 그 전에 징검다리가 부품업체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신규 지정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미터당 3.3m를 이동을 하고 20kg의 중화물을 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공정 기술을 국가의 신규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앞서서 사실은 1월 달에 제4차죠. 그 로봇 기본 계획에서 2028년도까지 하는 계획인데 거기에서 밝히기를 국가가 네. 5대 로봇의 핵심 부품, 거기에는 이제 감속기부터 해서 서브 모터, 뭐 센서 등등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콕 집어가지고 감속기를 얘기를 했단 얘기죠. 네. 로봇이 하나의 테마와 2025년도의 트렌드로 이어진다면 국내 업체에서는 부품 업체 중에서 이러한 감속기 업체를 가진 기업을 키워야 되고요. 국가가 2028년도까지 민간하고 3조 원 투자를 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2배 이상으로 키운다고 했으니 저희는 감속기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저기서 잘 제가 표시를 해놨듯이 이 감속기 업체가 저희가 SPG하고 SBB테크 이렇게 두 종목은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 트렌드뿐만 아니고 이 밸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테마라는 거가 최근에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사실은 밸류가 좋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먼저 움직여요. 시장이 개화되면은 역시나 안 좋던 실적을 가진 기업들이 실적이 확 좋아질까봐. 예.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그래도 밸류가 있는 종목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SPG가 제일 날 것 같고 최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은 얘기가 또 나왔었죠. 이게 삼성에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삼성에서도 이 로봇을 굉장히 좀 잘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봇의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신흥 강자 잡아주셨어요. 소프트웨어를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목표 주가랑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에 제가 이제 부품을 했는데 네. 갑자기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렇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이 사람들 그리고 저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뭔가 새롭게 뭘 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거를 좋아하고요. 국내 기업인 클로봇,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이 사실은 이런 테크, 하드웨어 시장보다 성장률이 글로벌리하게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제조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돼 있는 로봇 투입이 어떤 그런 글로벌 완성 로봇 업체보다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그런 기회가 굉장히 크고요. 클로봇에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매출 추이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회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제조업에 관련돼 있는 회색 부분이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을 딱 해보자면 국내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로봇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성장성이 하드웨어 쪽보다 더 높다고 하면 그 두 개를 맞물리는 두 마리 토끼는 클로봇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클로봇은 또 국내 최초로 뭔가 또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가 있냐면은 국내 유일의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이죠. 카멜레온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동형 로봇 관리 솔루션이
그런 클라우봇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뭐 증권사 저희 예측대로 하게 되면은 실적이 이렇게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클로봇 목표가는 11,000원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하면 좋을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좀 힘든 시장 안에서도 K전력이 힘을 내줬는데 일진전기 어떤 키워드 잡으면 좋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주 잡아주셨어요. 수주 상황이 좀 어떨까요? 예, 수주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사 수주 잔고가 현재 2조 3천억 정도, YY 38% 플러스고요. 그중에서 중전기기 같은 게 한 1조 4천억 정도 돼서 YY로 180%가 됐는데 현재 이러한 전기 관련된 전선 쪽이 사실 12월 말에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단합금 얘기가 현재 나왔거든요. 설사 그 얘기로 오늘이나 이슈 받아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풍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50억이 나오면서 컨센서스 170억을 하회를 해서 그 당시 이제 11월 14일이었죠. 한 9% 정도 하락을 하고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이러한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 수주 잔고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일진전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성장세가 좀 크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수주 잔고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 미주 쪽하고 아시아 그리고 호주가 수출량이 지금 76.3%가 YY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미주 쪽이 지금 양이 YY로 100%가 넘게 늘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는 미국도 계속해서 전선 관련해서 노후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게 2025년도도 굉장히 큰 밝은 이런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전력 수요, 특히나 교체 수요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아까 전에도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적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2025년도 예상 실적을 네. 놓고 보면 매출액 한 1조 8천억, 요것도 이제 YY 110%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예상되고 YY 51% 이렇게 돼 있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 증권사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홍성의 이 공장을 완성을 했고요. 관련된 매출액이 향후 한 4천억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2024년도 10월 달에 다 완공을 했고 본격적인 실적은 올해부터 나타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중전기기 부분하고 이제 전선 부분에서 큰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큰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일진전기 지금 목표가는 2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안정적인 성장세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